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의 전소영입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땀이 더울 때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땀이 더 나고 땀난 후에 컨디션이 나빠진다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땀이 어떤 상태일 때 나는지 땀으로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덥지도 않은데 땀이 많이 나고 땀 흘린 뒤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진액이 되고 영양분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자신의 이제 체력보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 땀을 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되는 체질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누구나 너무 많이 덥고 또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 움직여서 또 어느 정도 더워서는 땀을 잘 안 흘린다. 이런 체질들이 선천적으로 땀을 안 흘리게 유지가 되어 있는 체질인데 땀을 억지로 흘리게 되는 경우에 몸의 이제 음량, 균형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땀을 흘리지 않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밤에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다. 전제 조건은 체력이 좋은 건강하신 또 20, 30대 분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서 5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밤에 운동을 해서 너무 땀을 많이 낸다. 걸어서 땀을 너무 많이 낸다. 이런 경우에 또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요. 땀을 흘리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기력이 없는 경우,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 기간에는 땀을 흘리지 않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땀을 많이 흘려야 될 때, 적게 흘려야 될 때가 있는데 적당한 땀의 양과 그리고 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일단 적당한 땀의 그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몸 안에 좀 열이 많은 체질, 열이 많은 체질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찬밥을 먹어도 땀을 흘리는 분이 있고 밥을 따뜻하게 뜨겁게 국물에 먹어도 땀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또 많고 적고의 기준점은 날씨가 덥고 또 날씨가 춥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땀의 기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체온 조절입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땀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내 몸에 피로도가 오지만 땀을 적당히 흘렸을 때는 내 몸에 양기,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땀을 자연스럽게 약간 흘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기력이 생기고 기운이 가벼워지고 또 우리가 운동을 적당히 하면서 땀이 가볍게 나왔을 때 운동을 하기 전에 땀나기 전보다 오히려 몸의 신진대사, 몸의 순환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동의보감에서는 양기를 올린다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온 조절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의 기력, 양기를 올리는 두 가지의 기능을 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집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구획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구획증후군은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구육이라는 증후군을 알기 전에 앞서서 먼저 구육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이 근육 자체에 구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아래 팔 쪽에도 그렇고 위팔, 그래서 이 위팔을 굽힐 때 우리 알통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근육 자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여러 개를 감싸고 있는 근막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 지어 있는데 아래팔 쪽, 위팔 쪽, 그러면서 이렇게 굽혔을 때 또 필 때 그러면 뒤쪽에 또 근육이 덩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의 압박에 의해서 근육들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구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면 이렇게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런 통증이 발생하면 그럼 이 구획증후군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일단 그 근막을 근육이 감싸고 있는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일차적인 요인은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손상, 우리가 이제 부러졌거나 어디에 부딪혔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부풀게 되죠. 부풀게 되면서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을 너무 세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박붕대를 하거나 여성분들이 옷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입거나 이 강도보다 좀 더 세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아이들의 경우에 이 구획증후군의 경우에서 특히 이제 팔에 부러졌을 때 이 부분, 팔 아래쪽의 부분에 이제 피가 압력이 늘어나면서 아래팔이 이제 부으면서 구획증후군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밖에서 너무 팔이라든지 몸의 압력을 세게 눌렀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실질적으로 압력은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 이 근육 안에는 신경이나 이제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자체의 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 자체가 뭉쳐지면서 괴사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통증이 나타나면서 근육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보다 이 구획증후군이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괴사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증상 파악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구획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일차적인 게 통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가 이렇게 부딪혔다든지 옷을 너무 강력하게 세게 타이트하게 했다든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압박 스타킹을 너무 세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창백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세게 하게 되면 혈관 자체가 위축이 되고 혈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하얀색으로 창백하게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각에 이제 이상 감각이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 번째는 맥박이 뛰지 않는 무맥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 이제 있는 부위를 우리가 아픈 부분, 압력이 있는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리가 부어 있다, 종아리가 부어 있다, 팔이 부어 있을 때 그분을 살짝 대기만 해도 아주 극심한 통증을 나타나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획증후군은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증상을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성에서는 바로 그 이 근육을 절개를 해서 압력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요.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성으로 병원에서 구획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부풀었다 빠졌다 이러한 증상들을 반복을 하고 또 급성 구획증후군을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계속 개선이 잘 안 되고 마비 증상이 조금 감각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 한의원에 이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예, 통증이라는 것은 안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 자체가 차갑게 되면 우리가 굳어지게 되고 뻣뻣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일단 그 몸 자체가 차가운지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통증은 근육, 예, 기혈 공급을 잘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혈액순환을 시켰을 때 그 부분이 창백해지는지 창백해지지 않는지를 봅니다. 창백한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에 있는 구익증후군의 혈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의 맥관, 심장에서 박동을 할 수 있는 근육량의 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하고 심장을 보강하는 치료의 관점에서 치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획 증후군에 좀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일단 그 구익증후군이 올 때는 주로 이제 상체 쪽, 그래서 팔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다리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우슬과 목향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이제 손가락 쪽으로 구익증후군이 만성으로 계속해서 온다든지 이제 급성으로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 때는 강황과 백출이라는 약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는 목향, 우슬, 손, 팔은 그리고 강황, 배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구획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할 텐데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압력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내가 옷을 타이트하게 입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그 미용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괜찮습니다. 압력이 다르게 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가락 쪽은 오히려 100%,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로 올수록 압력이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타이트하게 입거나 어디를 우리가 다쳤을 때 너무 꽉 묶어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오히려 그쪽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을, 너무 압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다리 쪽이 특히 이제 부어 있고 이랬을 때는 자기의 이제 가슴, 심장 높이보다 약간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구익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가 약간 부었다 빠졌다 하는데 오히려 빈혈 증상이 있고 그 부분이 약간 창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압력은 없으면서 창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올려놓으면 오히려 피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생활요법도 개선하는 습관을 함께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압박을 가는 의상은 되도록 피하고, 그리고 내 몸의 감각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건강 관리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직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어머님의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0년생이요. 40년생, 네. 자, 네.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50이에요. 150cm의 몸무게는요? 45kg요. 45kg. 좋습니다. 예. 자, 그럼 현재 아프신 곳이 있을 텐데 박사님과 네.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참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었고 좀 주제는 문제를 아는데 요새는 어디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어지러진 기분이 어지러워요. 근데 머리는 괜찮은데 네, 어지럽고 근데 한참 일도 좀 잘 챙기면 또 괜찮고 가끔씩 어지럼증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더 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소변을 너무나 자주 봐가지고 좀 성가실 정도요. 예, 이제 소변이 이제 그 내과에서 방광염 약을 주더만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 2달 먹었는데 먹을 때는 어쩐지 좀 안 먹어보니까 또 손빼물 내고 가슴까지 째째하면서 그런 통증이 오면서 소변을 보고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네, 서로 약을 먹은 게 또 괜찮아요. 근데 약을 그렇게 오래 복용해도 괜찮은가 네, 궁금했어요. 예. 아, 이 두 가지에 대한 겁니까? 예. 네. 지금, 다른 것도 안 지켜내도. 네. 지금 현재는 그 방광염 약 복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 그리고 또 신경과 약을 좀 먹고 있어요. 신경, 아, 예, 예. 허리 이제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예. 음, 지금 그 처음에 소변 자주 보면서 가슴까지 찌릿찌릿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약을 먹다 안 먹으니까 그 증상이 또 나타나요. 예. 이 경우에는 그 방광염 그 진료 받는 그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그 선생님께서 그만 드시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네. 예, 그 다음에 평생 이제, 먹으라게요. 예?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선생님이 드시라는 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어지러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셨습니까? 한 1개월쯤 됐어요. 네. 그것도 이제 신경과에서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안 먹으니까 또 증상이 나타나요. 아. 예, 그러면 병원에 그 신경과에서 이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은 선생님께서 병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명 뭐라고 않고 피검사, 소변검사에도 뭐 이상은 없고 네. 하여튼 식사 잘 하라고 몸보충 잘 하라고만 해요. 네. 아,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피가 부족한 빈혈 증상에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피 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면 이제 피가 부족한 게 아니고 기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어지러운 증상이 특히 이제 아침에만 있고 낮이나 밤에는 별로 없으십니까? 낮에도 가끔 한 번씩 가끔 있어요. 있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신경과에서 약 복용하실 때는 지금 어지러움증이 거의 안 나타났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약은 어머님께서 복용했다, 이렇게 끊었다,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안 먹고 있어요. 예. 아, 그랬더니 또 어지러우세요? 예. 예. 괜찮다고 했더니 약을 안 탔거든요, 이제. 네네. 또 그래요. 아, 그랬더니 어지러우세요? 아,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요즘 또 어지럽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처방 받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까 지금 허리, 다리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현재 뭐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무릎 수술했어요. 네, 인공관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네,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은 무릎 수술만 하나 하고 다른 수술은 하신 적 없으시고요? 유방암 한 5년 전에 수술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복용하는 약은 그 아까 방광염 약하고 예, 또 허리 다리 아픈 약 또 다른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예, 예. 없어요. 네.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네. 아우, 조심하지. 네.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예, 대변은 그대로 괜찮아요. 네. 지금 그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되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맛은 좋은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입맛도 소화가 안 돼서 입맛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맛은 좋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싫기도 한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음식은 조금 더 들어가면 약간 속이 불편하세요? 그때는 조금 불편하죠. 예. 조금만 더 하면. 더 하면 좀 적게 먹으면 편하세요? 예,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기력이 이제 떨어지고 또 방광염이 오는 것 자체가 이제 방광에 이제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몸 안에 이제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지금 소화 잘 되는 약하고 한방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력 보강하는 거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방광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네, 황기, 네, 황기, 예, 백출, 백출, 예, 감초, 감초, 예, 황정, 황정이요. 예, 그, 네,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네, 5g요. 예, 대추 1개.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18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졸이세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에 10시에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오후 5시에 한 번 드세요. 5시면 우리가 5시에 식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잠은 몇 네. 시쯤 주무세요? 저녁에요. 예. 9시 반이요. 아, 그래요? 아침 식사는 몇 시쯤 하세요? 7시 반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7시 반이니까 오전 9시에 한 번 드시고 오후 3시에 한 번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어지럼증이라든지 이제 소화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한방차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지러움증과 방광염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박사님. 예, 어지럼증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첫 번째가 예, 빈혈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뭐 빈혈인지 빈혈이 아닌지 또 건강검진을 받으면 선생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때는 이제 빈혈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면 어지럼증은 개선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원기가 약하면서 순간적으로 저혈압이 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 낮에도 앉았다 일어나거나 가끔씩 어지럼증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는 잘 되고 있고 빈혈도 없다. 그런데 어지럼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기를 보충을 해주는데 이 기가 손상이 되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도 우리가 원기가 손상이 되고 소화가 안 돼도 그렇고 설사를 잘 해도 그렇고 반대로 오히려 변비가 있을 때 안에서 음식물에 이제 찌꺼기가 올라오면서 어지러운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1차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빈혈 증상이 크게 없다고 하면 한의원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진찰을 하고 침 치료나 그 밖에 약물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도움되는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황기, 백출, 황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재들은 어떤 약재인가요? 일단 황기는 현재 아침에 어머님께서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있다고 했고 빈혈 증상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황기가 우리 몸의 인체의 원기를 올리는데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또 하나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으로 받은 좋은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받았어도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이제 건강도는 약해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출은 소화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원기를 보호해주는 작용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 황정이라는 약재는 우리 몸에 이제 연세가 현재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요. 오장육부의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방광에 염증이 이제 평생 드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광에 이제 염증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그만큼 방광 자체가 약해져 있는데 이때는 방광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장이라든지 오장,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방광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소화 흡수를 잘 못해서 어머님처럼 방광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또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오장육부의 원기를 보호하는 것이 황정이고 대추는 이 오장육부에 보호하는 약이 있어도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대추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의 어머님께서 어지럼증과 그리고 방광염에 대해서 건강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건강 고민이 있으신다면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는 쭉 열려 있습니다. 자,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 혹은 SN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곤드레입니다. 곤드레는 청정한 자연에서 채취하는 대표적인 건강 먹거리인데요. 박사님, 이 동의보감에 곤드레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요? 예, 곤드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엉겅퀴입니다. 예, 한약명은 대개라고 적고 있는데요. 예, 대자는 크다는 대자, 예, 개자는 바란다, 뭔가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바라는 바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재로 섭취한다, 또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것은 약재로 섭취한다는 것은 뭔가 치료하고 싶다, 밥으로 먹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기력을 올린다 이렇게 크게 바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질은 평하면서 맛은 약간 쓰면서 독은 없습니다. 예, 평상시에 이제 이질을 풀리게 하고 특히 몸 안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하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를 토한다든지 코피를 흘리는 경우에 이 모세혈관을 빨리 합쳐져서 뭉쳐서 피가 나오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고 또 하나 몸에 생기는 종기라든지 염증을 치료하고 여성분들의 이제 냉대야 또는 하혈을 하는 경우에 개선시키는 효능도 있고 남성분들의 이제 정을 길러주고 특히 골다공증 그래서 뼈의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피를 보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이 말린 곤드레를 밥으로 지을 때 그 맛과 향이 정말 일품인데요. 그런데 이 곤드레, 이 좋은 곤드레가 또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곤드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활성 적용으로 인해서요. 내 몸에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이제 암의 유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의 이제 찌꺼기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몸에 항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건강한 이 곤드레가 간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 또 간 건강을 되찾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간 기능을 개선을 하고 우리 몸에 이제 간에서 중요하게 하는 이제 해독 작용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밖에도 또 뇌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엉겅퀴, 이 곤드레에는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이 곤드레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신경을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뇌 기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스 같은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드레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체질이 있을까요? 일단 그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체질에 관계없이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요. 평소에 좀 쓴 걸 먹으면 구토 증상이 있거나 나는 음식이 쓴 것은 전혀 몸에서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만 좀 피하시면 되고 특히 노약자 분들이나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따뜻한 차로 한방차로 끓여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곤드레를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곤드레는 나물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취향대로 새싹부터 해서 밥으로 해서 취향대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
약하거나 평소에 이제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위와 장이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복통이라든지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말린 거라든지 또는 익혀서 차로 물로 이렇게 끓여서 또는 곤드레 밥으로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곤드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곤드레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렇다면 어머님의 연세와 키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66세고요. 네. 키가 1m 70이고요. 예. 그리고 몸무게는 몸무게는 59에서 58 왔다 갔다 합니다. 네, 66세, 170cm, 59kg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현재 아프신 이 곳을 박사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날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배가 항상 타고, 예. 또 답답하고 배 쪽으로. 예. 배가 답답하시고 가슴 쪽은요? 요 가슴도 답답해요. 한 네. 번씩. 네. 근데 소화가 안 될 때는 배 왼쪽 있잖아요. 예. 가일배 밑에. 예. 이쪽이 지금 한 번씩 소화 안 될 때가 특히 좀 많이 아파요. 네. 잠도 소화 안 될 때는 잠도 잘 안 옵니다. 네. 눈도 침침하고. 예. 불면하고 눈도 침침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건강검진 받으시면 위내시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네.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목에 뭐 이물감도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는 좀 없어요. 예. 속 쓰린, 가슴이 쓰리거나 아픈 증상은요? 가끔 있어요. 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맹장 수술. 네.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매일은 아닌데요. 네. 이제 가기는 가는데 예. 어떤 날은 변을 2번 볼 때도 있고 어떤 날 한 번도 안 볼 때도 있고요. 일정치가 않아요. 대변을 보시면 시원하세요? 남아있는 느낌은 안 드시고요? 네네 시원합니다. 네. 먹는 양이 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그렇게 변도 많이 누지는 않아요. 네. 소변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보세요? 한 3번 정도. 예. 지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양약 복용하신 적 있으세요? 양약은 가끔 병원 가서 받아 먹고 있어요. 네.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요? 네네네. 네. 소화가 안 되면 네. 선생님 말씀 위가 잘 안 움직인다 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가 운동이 이제 안 되면 결국은 위장에 이제 음식물이 쌓여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소장으로 네.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까 벙벙해지고 답답해지고 또 심해지면 이제 역류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예, 네. 예, 예. 제가 체질 확인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제 혹시 술 마실 줄 아세요? 술을 먹을 줄 아는데 안 먹습니다. 예, 이렇게 한 잔 하면 빨개지시나 해서요. 네, 빨개집니다. 예, 한 모금만 마셔도요. 네. 네. 지금 평소에 선풍기나 에어컨은 어떠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음식은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 시원한 거 먹으면 불편하세요? 불편한 건 아닌데 예. 제가 몸이 좀 차거든요. 예, 차서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지. 예, 근데 혹시 땡기기는 하세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예. 네. 지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술을 한 모금 하면 얼굴이 빨개지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 일반적으로 술은 성질이 따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예. 그게 이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소음인 체질인데 이게 좀 네. 어정쩡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양 체질도 좀 있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완전히 소음이 거의 100% 가깝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차기 때문에 술이 들어갔을 때 바로 빨개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 또 하나 지금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찬 거를 먹으면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100% 소음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중간 정도 소음과 소양의 이제 중간 정도의 어찌되었든 결론은 이제 위장에서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첫 번째가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그 신경을 뭐 이렇게 조금만 써도 음식을 잘 먹다가도 바로 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좀 그래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소화가 잘 되려고 하면 부교감 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많아서 식사를 하다가 조금 뭐 아주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니고 뭔가 살짝 거슬리게 하는 경우에도 바로 딱 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위장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신경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심장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향부자, 예, 귤피, 귤피, 예, 귤껍질입니다. 예, 예, 감초, 감초, 예, 예, 백출, 줄, 예, 예, 지실, 지실, 예, 예. 지실이 이거 무슨 약입니까? 아, 지실이 이제 탱자 열매입니다. 아, 탱자. 탱자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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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전부 5g 하시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은 어느 정도 볼까요? 예, 물은 1800cc 부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120cc 정도 나오게 달이셔서 예, 예,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한 번 드시고 저녁 때도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드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눈은 왜 침침해지나요? 소화가 안 돼도 눈이 침침해집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분이 소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영양분이 잘 들어가야 이 눈도 예, 맥락막, 예,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맥락막이라고 하는데 눈에 혈관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돼도 눈이 침침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신경 쓰면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결국 이제 신경을 써도 심장이라든지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피가 잘 안 가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눈이 침침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심해지면 어지럼증도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약간 앉았다 일어나 어지러워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먼저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 제가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있다 드시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뭐 점심을 모임이 있어서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배가 안 고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한방차만 드시면 됩니다. 한방차를 드시기 위해서 배가 안 고픈데 억지로 식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밥도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박사님? 소화불량 안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궤양이 있어도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고 위염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되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위궤양은 이제 질병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라는 것은 위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식도의 염증이기 때문에요. 가슴 쪽으로 해서 목까지 식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산이 역류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고 소화불량은 그냥 하나의 증상, 통칭해서 소화가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통칭해서 소화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60대 어머님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데 소개해 주신 약재로 향부자, 귤피, 감초, 백출, 지실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약재들인가요? 지금 이제 역류성 식도염도 지금 신경 쓰면 소화가 더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조금 덜 예민하신 분들, 둔감하신 분이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뭔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바로 민감하게 작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체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남성하고 여성이 있을 때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대체적으로는 여성이 예민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덜 예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예민한 여성하고 남성하고 살게 되어 있고 둔감한 남성하고 살게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예민한 남성은 약간 둔감한 여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음양의 궁합의 원칙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신경 썼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부자와 귤피를 넣어서 기를 소통을 시키고 가슴의 울채기를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백출로 비위를 같이 이제 풀어주고 특히 지실은 위장관에서 소화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위장관에서 운동이 잘 안 될 때 쓰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화를 위장을 운동시킬 수 있는 약만 쓴 게 아니라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교감신경을 저하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향부자라든지 귤피를 같이 넣어서 이제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60대 어머님께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데 전화로 직접 상담해 주셨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여성인데요. 눈물이 시려서 눈물 흘림증 때문에 고민입니다. 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데요. 눈물 흘림 때문에 눈가가 짓무르고 시야가 흐려져 불편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노화가 원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눈물 흘림증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SNS로 사연 주셨습니다. 사실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사실 이 눈물 흘림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눈물 흘림증은 왜 생길까요? 예,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눈에서 눈물이 생기는데 이 눈물이 생긴 다음에 눈물길로 인해서 눈물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길이 막혔을 때 당연히 이제 눈물 흘림증이 오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내 몸에서 눈물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 왔다고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눈물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그러면 노화에 의해서 눈물이 많이 흘린다는 것은, 노화라는 것은 내 눈이 건조하게 됩니다. 눈이 건조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계속 눈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구가 건조했을 때는 피부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심해지면 손가락도 갈라지는 증상까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구가 건조한데 안구만 건조한지 또는 몸에 전체적으로 건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따져가지고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눈물 흘림증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일단 어떠한 원인, 안구 건조로 인해서 눈물이 많이 흘리는 반사적 눈물 흘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물 흘림이 있을 때 눈이 자주 충혈이 되시는 분, 웬만해서는 충혈이 잘 되지 않는 분들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조금만 눈을 비벼도 그렇지 않으면 좀 과로해도 눈이 빨갛게 충혈이 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결명자와 황백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충혈이 거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황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눈이 자주 충혈되면 결명자, 황백 추천해 주셨고 충혈이 없는 사람은 황기와 당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 건강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압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눈이 자주 충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당과 찬죽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당은 양쪽 눈의 가운데, 그래서 코끝에서 올라가고 양쪽 눈의 가운데 이 부분이 인당이고, 찬죽은 눈썹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눈썹의 안쪽에 눈썹이 끝나는 부분에 살짝 눌러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 정도로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약간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눈이 잘 충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백회와 동자료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회는 내 머리를 만지다가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가마속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 사람한테 가마가 어딘가 물어보시고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움직이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 두 번째는 동자료입니다. 동자료는 눈초리 바깥쪽, 눈 바깥쪽에 안화라는 뼈가 있는데 뼈 약간 바깥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초씩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50대 여성의 눈물 흘림증 SNS 사연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눈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이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신체의 외부 압박을 줄이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또 하나 심장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혈액순환이 동맥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정맥을 통해서 잘 올라오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정맥 힘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하는 것 외에는 옷 자체도 그렇고 벨트 자체도 그렇고 양발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항상 약간 느슨하게 해주면서 내 몸의 기혈 소통을 잘 시켜주시면 건강하게 또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내가 그동안 옷이 타이트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자,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지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순환을 도와서 다리 부종이나 통증 완화에 도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사이즈에 맞지 않는 것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에 방해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것을 신어주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